전 세계 무기 시장의 핵심 판매자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의 저력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실감하듯 얼마 전 로이터 통신은 유럽의 한 방산업체 임원의 말을 빌려 한국은 몇 년이 걸릴 일을 몇 주, 몇 달 만에 정리했다고 찬사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은 한국 방산의 인기 요인으로 계약 수개월 만에 납품이 가능한 신속 배송, 현지 공동 연구 생산, 나토 무기화의 높은 호환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은 특유의 속도감을 인정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유럽 내 주요 무기 생산국인 독일과 비교하면 이런 장점은 더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앞서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K2 10대와 K9 24대를 보냈고 이후 탱크 5대와 곡사포 12대를 추가로 인도하며 저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헝가리가 2018년에 주문한 신형 레오파드 전차 44대 가운데 아직 단 한 대도 인도하지 않았다는 게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방산의 질주가 부러운 해외 방산 기업들의 질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각종 로비를 비롯해 뇌물 정황 등 다양한 방식의 방해 공작이 포착되며 한국 방산의 날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나 독일이 가장 심한 공격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독일은 한국 방산의 질주를 막겠다는 목표까지 세웠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막강 화력을 뽐내며 가상의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달 25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경멸훈련이 펼쳐진 겁니다. 실제로 이날 공격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섬광을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자 무인 정찰 드론은 일제히 날아올라 파악한 적 진지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달했는데요. 그리곤 자폭 드론이 공격을 전개했고 곧이어 우리 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2 흑표 전차가 목표물을 겨냥해 동시다발 막강한 화력을 뿜어냈습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험준한 산악 지형에 펼쳐진 목표물과 관람석이 최소 3.5k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최첨단 전력이 가상의 적을 타격할 때마다 전해지는 충격파가 몸에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람석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배치된 K2 전차 세대가 일제히 주포를 발사하자 폭음과 매캐한 화약 냄새가 관람석을 휘감자 일순간 분위기가 진지해졌다는 후문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위력을 자랑하는 120mm 주포의 위력에 관람석 주변 공기 자체가 뒤흔들렸기 때문으로 일부 관객들은 귀마개를 착용하고도 지축을 울리는 폭발음에 의학하는 비명을 내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2028년까지 2조 원 규모의 K2 전차를 추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지난달 25일 방사청은 제1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2 4차 양산 계획을 심의 의결해 K2를 더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4차 양산 사업기간 동안 총 1조 9,400억 원을 투자해 K2 150대를 추가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육군은 앞서 1, 2차 각각 100여 대, 그리고 3차 54대까지 포함해 총 400여 대의 K2 전차를 전력화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K2 4차 양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K2 심장인 파워팩을 국산으로 바꿔 장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K2 전차에 장착된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 부르는 용어로 한 대당 100억 원이 넘는 전차를 구동하고 속도 방향을 조절하는 핵심 장치로 꼽힙니다. 사실 50톤이 넘는 쇳덩어리인 K2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도 파워팩의 기능 때문으로 그래서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으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번에 파워팩까지 국산화해 K2를 완전한 국산 전차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K2 4차 양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1에서 3차 사업 때와 달리 국산 엔진에 국산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을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방사청 관계자도 4차 양산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국산 변속기 적용을 추진한다며 국방기술품질원 주관 검사와 시험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T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전차용 자동 변속기가 앞으로 3에서 4개월 동안 320시간 내구도 검사와 3,200km 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K2에 탑재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사실 이전까지 K2 전차 파워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를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애초에 우리 국방부는 파워팩까지 국산화해 완전한 국산 전차를 만들겠다며 2005년 964억 원을 투입하고 국산 파워팩 개발을 시도했지만 너무 짧았던 개발 기간으로 차질이 생겼고 결국 1, 2, 3차 양산분에는 외국산 변속기가 탑재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산 변속기가 외국에서조차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K2가 온전한 국산 파워팩 심장을 달게 되는 일이 머지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체코 국방장관이 갑자기 독일의 레오파르트2 A8 공동구매라는 깜짝 발표를 해오면서 노르웨이처럼 독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야나 체르노호바 체코 국방장관은 지난달 26일 지상군 현대화 사업으로 독일의 최신 모델인 레오파르트2 A8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독일과 공동구매 형태로 협력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체코 내에서는 체르노호바 장관이 독일에게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체코는 작년에 폴란드로부터 한국산 무기 구매 정보를 공유받고 K2를 비롯해 K9, FA50 등 한국산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체코 국방장관이 갑자기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K2와 정정당당하게 싸우기엔 성능과 납기 등 여러 면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독일이 아직도 한국 방산 견제에 집중하며 회방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독일의 각종 방해 공작 때문에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될 것이지만 결국엔 한국 방산의 질주는 독일이라고 해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이 생산하는 70여 개 주요 무기 가운데 LIG 넥스원의 대전차 무기 현공 등 31종이 글로벌 탑 수준의 방산 제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세계적 방산 제품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현공의 점수는 107점으로 미국 제블린보다 7점이나 높았고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FA50 경공격기도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명실상부 명품 무기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레드백 장갑차의 호주 수출에 제약이 생기며 우리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졌는데요. 호주 국방부가 육군 첨단 군용 차량을 건설하려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예산을 무려 3분의 2 이상 삭감하면서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대수가 450대에서 129대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수주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 가뜩이나 물량도 줄어든 상황에 호주에서도 독일의 방해가 심하다는 소식이 들려와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독일 연방군이 호주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최근 호주 현지에서 자국 방산 업체인 라인메탈이 생산하는 장갑차 100대를 역수입하기로 하면서 레드백을 제칠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장갑차 사업을 위해 필살기를 제안하면서 호주가 한국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최근 이집트 군사 매체에 따르면 하나가 K9에 탑재할 강판을 호주에 발주하면서 호주에 이권을 주는 묘책으로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K9에 호주산 강판이 사용되는 것으로 한국과 호주에서 양산되는 K9까지 모두 호주산을 채택하면서 이전보다 발주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서 독일이 호주에서 생산되는 복서를 모두 구매하겠다고 한 회심의 카드를 한국이 완전히 또 한 번 뒤집으면서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을 완전히 꺾어버릴 신의 한 수를 둔 겁니다. K9은 전천후 물량이기에 호주로서는 우리가 호주 강판을 쓰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판매되는 엄청난 이득을 얻기 때문에 단발성 수출에 그치는 독일의 제한보다 엄청나게 군침도는 제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방해 공작 때문에 이렇게 필살기를 쓰는 상황이 다소 억울할 순 있겠지만 사실 한국에게도 멀리 보면 훨씬 더 이득인데요. 레드백을 도입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전 세계 수요처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여러모로 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리차드 말레스 호주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하나의 레드백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9에서 30일 한국을 찾은 말레스 장관은 방한 기간 양국의 방산 협력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전망을 강조하며 내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막판 뒤집기가 제대로 통했다는 해석이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왔는데요. 독일의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막판 회심의 한방을 선보인 가운데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